자, 필기실기 병행학습 프로그램 5번째 내용은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계수, 단면 2차 반경과 같은 단면의 특성, 재원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지표들을 알아보는 이유는 어떤 다른 지표들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적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재의 강도, 자, 파괴될 때의 면적당의 힘이라고 하죠. 스트렝스, 강도. 파괴되기 이전의 면적당의 힘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스트렝스. 그러니까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재원들을 계산하기 위한 사전적인 지표들을 알기 위해 세 가지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재의 변형, 처진각과 처진과 같은 부재의 변형도 이런 단면의 재원을 알아야만 자, 이런 재원들을, 지표들을 구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단면의 재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특별한 어떤 기호로 표현된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몇 가지 특정한 도형에 대해서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류가 이제 창안에는 세 가지 기본 도형이 있죠. 직사각형, 삼각형, 원형입니다. 자, 폭을 B라고 하고 직교 높이를 H라고 합니다. 브레스 하이트 이런 영어의 약자고, 이 형태의 중심은 요 가운데 있죠. 이 도형의 중심을 지나는 축, 그래서 이 도심축이라고 합니다. 도형의 중심을 지나는 축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도형의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2차 모멘트라는 지표를 I라는 기호를 씁니다. I. 단면 2차 모멘트. 정의는 폭 B에다가 직교 높이 H를 세제곱한 개념입니다. BH의 3승 이렇게 표현이 돼요. 폭이 B고 높이가 H인 삼각형 도형의 중심은 전체 높이의 3분의 1 위치에 있을 겁니다. 이때 단면 2차 모멘트 I라는 값은 폭 B 직교 높이 H의 세제곱입니다. 3승. 자, 직경이 D고 높이도 D가 되겠죠. 원형 단면에 도형의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자, 일단 반지름을 알 필요는 없겠고, 폭 D의 직교 높이 D의 3승입니다. 그럼 D 곱하기 D의 3승이니까 처음부터 D의 4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폭과 높이의 3승의 조합으로 4제곱의 단위를 갖는 독특한 이러한 지표들을 물리학에서는 이제 형태를 유지하려는 능력, 관성이라고 부르는데, 구조공학에서는 단면 2차 모멘트라고 이름을 좀 약간 긴 제목의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한평생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얼굴로만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름을 부여해서 한평생을 살죠. 마찬가지로 이런 도형도 똑같은 체계를 갖고 있는데 생긴 모양, 형태에 따라서 숫자라는 이름이 달리 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치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도형은 1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부여가 되어 있는 거고, 원형 도형은 36분의 1이라는 숫자가 부여가 되어 있는 거고, 원주율은 64분의 원주율 파이라는 값이 부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 공학적으로 증명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제 이름이 무엇인데 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싸울 일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대답해주면 그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형의 지표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 단면 2차 모멘트라는 이름이 12분의 BH의 3승, 36분의 BH의 3승, 64분의 파이 D의 4승이라는 값이 도심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의 이름이다 라고 그냥 정리해 주시면 그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은 이런 이동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도형의 중심축인데 이동을 해갈 때는 더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심에 대한 값이 내가 최소값들을 알고 있는데 이동을 해갈 때는 더해지는데 면적 곱하기 이 센트릭 디스턴스라고 해서 이동된 거리예요. 편심거리, 도심축으로부터 이동축까지의 거리.
그럼 면적 곱하기 거리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곱만큼이 더해진다. 그것이 이동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도형이 하나가 있는데 폭이 b고 직교 높이가 h입니다. 이 도형의 가운데 도형의 중심에 대한 값은 자, 12분의 bh의 3승입니다. 자, 이 값인데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여기 아래쪽에 대해서 어느 축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축에 대한 2차 모멘트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도심축이 아니니까 이동한 거죠. 더해진다. 무엇이? 면적 곱하기 이동된 거리의 제곱이 이렇게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금 이 형태의 면적은 b 곱하기 h가 되겠죠. 이동된 거리는 육안으로 훤히 보입니다. 이만큼 이동해 갔겠죠. 그러면 2분의 h의 제곱 이게 전부 다예요. 이걸 이제 흔히 평행축 정리, 단면 2차 모멘트의 평행축 정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도심에서 평행하게 이동했을 때 2차 모멘트를 구하는 내용이다. 그럼 이건 이제 뭐 폭 곱하기 높이의 3승이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대신 숫자만 바뀌겠죠.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이게 12분의 4가 됩니다.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도심에 대한 값은 최소값인데 이렇게 이동을 해가니까 4배 정도 증진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자격시험은 바로 이 내용이 시험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단면 2차 모멘트의 평행축 정리에 대한 내용. 기호로도 출제할 수도 있고 숫자로도 출제할 수 있는데 요점은 도심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적 곱하기 이동된 거리의 제곱이 더해진다. 이렇게 한 줄로 내용을 자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면 2차 모멘트 평행축 정리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필기시험, 실기시험이 이 내용을 출제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적용하는 내용도 이것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면 계수와 단면 2차 반경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면 계수, 단면 2차 반경은 자 단면 2차 모멘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단면 2차 모멘트 12분의 bh 3승이 있는데 이 도형의 맨 위 상연단, 맨 아래 하연단, 상하 연단까지의 거리, 즉 y 도심이죠. y 도심으로 나눈 값을 자 단면 계수다라고 불러요. 단면 계수 Z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하나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단면 계수요. 그러면 어떻게 6분의 bh의 제곱이 나왔냐? 그러면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의 3승 아닙니까? 지금 상하연단 전체 높이의 반은 2분의 h잖아요. 그럼 이 값이 정리해보면 6분의 bh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구조공학에서 보의 응력을 설정할 때, 특히 휘목력을 설정할 때 이 단면 계수는 굉장히 유명한 지표니까 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직사각형 도형에 대한 단면 계수 6분의 bh의 제곱. 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의 3승, 단면 계수는 6분의 bh의 제곱. 이것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공통적으로 묻는 내용이다라고 보시고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도형은 건축 분야에서 자주 쓰여지지 않으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면 계수 쪽에. 그 이유는 뭐냐? 보의 휘목력을 알아보는데 기둥 위에 올려진 보가 삼각형 단면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쓰는 건 시험에 정직하게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형 도형 같은 경우는 단면 2차 모멘트가 64분의 원주율 파이 직경의 4승입니다. 4제곱이요. 지금 전체 높이 D의 반은 2분의 D죠. 그러면 이 지표를 정리해보면 32분의 원주율 파이 직경의 3제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단면계수 Z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정의 체계를 아는 상태에서 직사각형 도형의 단면계수 6분의 B 제곱을 하나 기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면 2차 반경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번에는 보가 아닌 기둥 쪽에서 좌구리라든지 세장비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굉장히 유명한 지표죠. 단면 2차 반경, 반지름이라고 하는데요. 단면 2차 반경 R은
단면 2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눈 제곱근, 여기까지가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요. 그 정의체계를 알면 그냥 대입을 하면 되죠.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의 3승이고 지금 면적은 BH잖아요. 이것을 이제 루트를 씌우면 루트 12분의 H가 나온다는 내용이 되겠죠. 이것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하는 제곱근이 2차 반경이구나. 여기까지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도형은 마찬가지로 시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자, 원형 도형도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2차 모멘트가 64분의 원주율 파이 직경의 4승인데 면적은 4분의 파이 직경의 제곱이니까 이게 루트를 씌워서 루트 16분의 D의 제곱이 되니까 루트를 소거하면 이제 4분의 D만 남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보니까 자, 단면 2차 모멘트 3개의 도형에 대해서 도심값을 알고 있어야 된다. 단면 2차 모멘트의 평행축 정리가 시험의 주된 관심사다. 단면 계수는 단면 2차 모멘트를 y 도심값으로 나눈 건데 직사각형일 때는 6분의 bh의 제곱이다. 단면 2차 반경 또는 단면 2차 반지름 똑같은 말인데 단면 2차 모멘트 i를 면적으로 나눈 제곱근이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이제 이러한 단면 성질과 관련된 전형적인 국가자격 시험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필기 시험 문제 유형인데요. 그림에서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i 값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축을 하단축에 대해서 주는데 자, 이건 이상한 사다리꼴 모양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구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 도형은 커다란 사각형에서 삼각형을 빼는 형태로 계산해도 되고 빼는 것보다 더하는 게 조금 쉽죠. 체계가요. 그러면 사각형과 삼각형이 있다. 그럼 이만큼의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계산하고 이만큼의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2번 평행축 정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낸 거겠죠. 출제자가. 그러면 사각형 도형에 대해서 나는 도형의 중심이 여긴 거 알고 있어요. 12분의 bh의 3승이죠. 폭 6, 직교 높이 6의 3승입니다. 그런데 이동을 해갔어요. 아래쪽 축으로. 그럼 더해질 거예요. 면적이 6 곱하기 6인데요. 얼만큼 이동해 갔나요? 지금 육안으로 보이죠? 6의 반이니까 3만큼 이동해 갔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3의 제곱, 4제곱이 돼야 같이 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각형 도형에 대해서 하나 구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도형에 대해서는 36분의 bh의 3승이죠. 폭 6, 직교 높이 6의 3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을 해갔잖아요. 아래쪽 축으로. 그러면 면적이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삼각형의 면적인데 이 삼각형은 전체 높이는 3등분하는 도형이죠. 그러면 6을 3등분하니까 2씩이죠. 그러니까 2만큼 이동해 갔네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직사각형 도형에 대해서 삼각형 도형에 대해서 2번 평행축 정리를 써달라 이렇게 낸 거겠죠. 필기시험 문제 유형에서.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제 계산기를 입력하셔서 자, 540 정도의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 평행축 정리를 2번 해달라라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림과 같은 단면에 X축에 대한 단면 계수를 묻고 있습니다. 단면 계수. 자, 단면 계수는 자, 직사각형 도형이 아니죠. 지금 직사각형 도형의 일부가 절치된 디귿자 형태의 모양인데 일단 이 도형의 단면 2차 모멘트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12분의 bh의 3승. 단면 2차 모멘트는 면적처럼 축이 맞아 있다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단면 2차 모멘트가요. 그러면 이 도형의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의 3승이죠. 12분의 1. 폭 100에다가 직교 높이 300이죠. 폭 100에 직교 높이 300의
3승입니다. 여기서 빼야죠. 예, 이 지표를 빼주셔야 되는데 이만큼을 빼야 되죠. 빼내는 것도 도심축 X축이 상하가 대칭입니다. 그럼 폭 50, 직교 높이 200의 3승 이렇게 빼주시면 이 도형의 I 값이 나오겠죠. 예, I 값. 예. 시험 문제 제목이 X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면 계수를 물어봤으니까 이 도형의 전체 높이가 지금 얼마죠? 300이에요. 그러면 상현단까지 150, 하현단까지 150이니까 결국 전체 높이의 반의 개념을 써서 y 도심으로 나눈 값 300의 반, 150으로 나누면 단면계수 z 원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따라서 삼성 여러분들께서 이 지표들을 계산기를 늘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1.278 곱하기 10의 6승 정도의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면 이차 모멘트를 먼저 구한 다음에 상하 연단까지의 거리로 나눈 값, 단면계수의 정의를 계산 문제 형태로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필기시험 유형 문제를 살펴봤는데 실기시험 문제라고 특별하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떤 유형인지 같이 한번 실기시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장방향 단면에서 각 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의 B, IX와 IY의 B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두 번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X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는 내가 이 도형의 중심이 여기 있는지는 뻔히 알고 있죠. 도형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면 12분의 BH의 3승입니다. 12분의 BH의 3승, 폭 300, 직교 높이 600의 3승입니다. 그런데 이 도형이 지금 이동을 해갔잖아요. 여기 축으로 구해달라고 한 거죠. X축을 지정해 준 거죠. 그럼 더해질 거예요. 면적이 300 곱하기 600일 텐데 자, 얼만큼 이동해 갔나요? 육안으로 보이죠. 600의 반이니까 300만큼 이동해 갔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30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게 X축에 대한 2차 모멘트입니다. 그렇다면 Y축에 대한 2차 모멘트는 도심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Y축에 대해서. 그러면 도심축에 대한 2차 모멘트 Y에 대해서는 12분의 폭과 높이가 이쪽이 폭이 되고 이쪽이 높이가 되겠죠. 예. 그럼 폭이 600이고 높이가 300입니다. 300의 3승. 그런데 이산을 갔어요. 이동을 해 갔죠. 여기 축으로 구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구하라는 축이 이쪽 Y축을 제시해 줬으니까 이동을 해 갔죠. 600 곱하기 300이라는 면적이 얼만큼 이동해 갔나요? 육안으로 보이죠. 300의 반인 150만큼 이동해 갔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15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고 이걸 그냥 비율로 나타내면 자 그냥 한 줄로 답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B라고 표현되는 거는 비율이니까 단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를 눌러 주셔서 4라는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로 표현을 해서 자, 득점을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실기시험이 같은 문제인데 배점이 달리 적용을 합니다. 어느 회차에서는 2점, 어느 회차는 4점. 그러니까 몇 점이 나오든 단순히 단면 이차 모멘트 평행축 정리를 두 번 적용하는 주관식 시험 문제구나. 그런 것만 파악해 주시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기시험 문제 유형은요. 단면 이차 모멘트 I라는 걸 제시해 줬어요. 12분의 BH의 3승. 그럼 I는 12분의 BH의 3승인데 이 값을 숫자로 줬네요. 64,000이라고 줬어요. 센티미터의 4승으로 줬네요. 그럼 센티미터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단면 이차 반경은 R은 단면 이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눈 제곱근 이렇게 그냥 식을 한번 써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값이 루트 3분의 20입니다. 이렇게 줬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지표들을 이용해서 폭과 높이를 한번 역추적해봐라.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형태에서 말이에요. 단면 2차 모멘트가 64,000이다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루트를 없애고 이쪽에 제곱을 해서 A를 이항시키고 이를 이항시키면 A 값이 계산이 되겠죠. 면적이 폭 곱하기 높이인데, 그렇죠? 폭 곱하기 높이가 면적이잖아요. 지금 A가 분명히 숫자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숫자를 계산을 해 보셔서 계산기를 이용해 주셔서 A 값이 480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는 거죠. A 값이요. 480이 나오는지요. 그러면 지금 요 BH가 480이니까 여기 지금 요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12분의 BH가 480이니까 면적 곱하기 H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480 곱하기 H의 제곱이 64,000이니까 자 이제 끝났겠네요. 자 12를 이항시키고 480을 나누면 그 다음에 제곱을 루트를 씌우게 되면 H 값이 구해지겠죠. 그럼 이제 끝났겠죠. 따라서 H는 얼마의 센티미터가 나올 텐데, 그죠? 이게 지금 4니까 160, 루트니까 40이 나오겠네요. 자, 계산기를 통해서 H 값이 40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H가 40이니까 몇 곱하기 40이 480이냐? 480을 4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B는 12cm.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인다라고 생각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죠. 단면 2차 모멘트를 숫자로 줬는데 12분의 BH의 3승이라는 정의를 알고 있느냐? 단면 2차 반경을 루트 3분의 20이라는 숫자로 줬는데 단면 2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누는 제곱근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그 두 개 그냥 조합을 해서 폭과 높이를 그냥 구해봐라 라고 한 단면의 형태에 대한 문제를 주관식 시험 문제로 출제한 것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계수, 단면 2차 반경 세 개의 단면의 특성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